자, 내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초반에 너무 여유 잡다가 나중에 날아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미리 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여유를 갖다 자꾸 딴 얘기를 갖다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다른 게 올라가 있어. 우리 조교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는 관계로.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시간 가지고 놀아보기였어요. 그래서 시간 가지고 놀아보기에 크게 7가지 시간을 갖다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라이브 타임, 실제 시간, 리얼 타임, 실제 시간하고 똑같이 흘러가는데 현재 오늘 이 시간은 아닌 거. 그 다음에 unbroken flow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기만 하는 거. 그게 꼭 시간적인 간격을 맞출 필요는 없었고. 그 다음에 sequential 이벤트는 시퀀스만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disordered는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해놓는 거. 그 다음에 juxtapose는 여러 가지 시간대를 갖다가 동시에 간혹 가다가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branch는 이제 그게 중간에 갈라지는 거. 이렇게 해서 7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갖다가 각각 라이브 타임, 리얼 타임, unbroken time, 그 다음에 sequential 이벤트 중간에 한두 개씩 빼는 거. 그 다음에 disorder 이벤트 순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juxtapose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곁길로 새는 걸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 branched는 쭉, 저걸 갖다가 alternative한 스토리를 가져가는 거. 해서 7개를 했어요. 그래서 7개를 갖다 각각을 갖다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그 7개를 갖다가 하나씩 우리 냈던 사람들 갖다 한번, 초청을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놀았나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라이브 타임은 한여홍.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와. 망설이지 말고 나와. 자. 저 앞에 가세요. 앞에 가서 앞고. 안녕하세요. 경영과 한정우입니다. 저희도는 이어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어폰을 두 개 동시에 꽂고 친구랑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듯이 음악을 함께 나눈다라고 나왔는데 이 제품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 이 영화에서는 그 이어폰을 서로 따로따로 듣고 있는데 그 같은 음악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어폰 각각 듣고 있지만 그 이어폰 안에 그 기능이 그 블루투스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음악을 듣고 있는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어폰을 검색하여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하면 같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아요. 네, 질문이나 코멘트. 약간 궁금한 게 이어폰 자체에서 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서비스 같이 써놓으시면은 핸드폰에서 음악을 시야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약간 어플리케이션의 측면의 기능인지 궁금한데요. 왜 핸드폰이 아니라 이어폰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핸드폰의 블루투스처럼 가까이 있으면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어폰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네, 가까이 있는 이어폰을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라이브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물론 이제 비슷한 제품이 이미 나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놀아본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조는 이민아. 못 왔지? 자, 누가 대신 2조에서 얘기할 사람 있어? 뭔지 몰라서 안 돼. 아이디어 좋았는데 아쉽지만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김강원.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브로큰 플로우 먼저 설명 어떻게 했나, 이해했나? 아, 예. 제가 꽉 채운 PPT로만 발표를 해보다가 이번에 진짜 30분 걸린 PPT 가지고 발표를 하려니까 느낌이 이상합니다. 언브로큰 플로우는 이제 시간 어떤 부분은 짧게 이제 모아서 하고 어떤 부분은 길게 늘려서 해서 이제 빠르게 하는 부분하고 이제 텀이 이제 긴 부분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임산부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한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냥 외출을 나갔는데 갑자기 우울해짐을 느끼면서 뭐 길을 정처 없이 걷는 이런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보시면요. 일단 먼저 임산부가 차에 탑승을 했을 때 안전벨트를 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손이 제대로 닿지 않고 이제 복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이제 원활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알아서 벨트를 메어준다면은 이 과정들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훨씬 더 길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플로우에서 마지막에서는 뭐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축소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갑자기 이제 길을 나가는데 내가 우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함을 평소보다 훨씬 이 웨어러블을 사용했을 때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우울해졌다는 것을 곧바로 인지를 해서 지금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내가 뭐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해진 기분을 느끼고 빠르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길을 걷는다든지 충분히 뭐 남편에게 통화를 한다든지. 더 우울해지지 그럼. 네. 아직 결론을 안 해봐가지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우울한 자신의 마음을 노트에 쓰면서 지금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뭐 아이가 뭐 이런 시나리오를 쓰면서 기분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코멘트. 저기 3번, 두 번째 거 3번에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난다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냥 넣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웨어러블을 기획할 때는 별로 크게 의미를 작용하지는 못했고요. 그 우울해지는 이유를 그때는 만들기 위해서 3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예쁜데 나는 지금 배가 불러서 예뻐 보이지가 않아라고 느끼는 감정을 생각을 해보죠.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배가 나와서 예뻐 보이지 않다는 게 실제로 인상적으로 느낀다고 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딘가 경험을 해보시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네.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호르몬의 분비를 위해서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왠지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진 것처럼 느끼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가져간 겁니다. 저 안전벨트도 추천드립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전벨트가 어깨 쪽에 있는데 배 때문에 잡아당기기가 힘들다는 잘 몰라요. 그게 그거는 제가 리서치를 한 거 부분인데요. 배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복부가 쪼이는 느낌이 들고 이래가지고 안전벨트 매는 그 시도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져온 감사합니다. 그걸 아예 꺼야 되겠다. 마이크 소리가 나오죠. 우울해졌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울하다는 것 자체는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이유가 뭔지 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우울하다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언브로큰 플로우는 어떤 때는 패스트 포워드하게 나가는 거고 어떨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의 페이스를 갖다 조절해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의 종류를 갖다 바꿔준다 하는 게 이 언브로큰 플로우고요. 현실적으로는 제일 뭐라 그럴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은 김동심 시퀀셜 이벤트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동심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거는 여행자용 내비게이션 겸 블랙박스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박스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 타임보다는 약간 리얼 타임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고 그걸 제외한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시퀀셜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 기기를 사용할 때 시점이 두 가지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 두 번째는 그 영상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는 시점, 이렇게 두 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각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첫 번째 이제 저장 시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블랙박스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신 걸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몰카 문제 이런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그래서 그러면 이 시퀀셜을 적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혹시 키즈락 기능이라고 아시나요? 그게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그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나 봤더니 막 특정 이제 색깔이 막 비율이 되게 높으면 그걸 이렇게 자동으로 안 보이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기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형태나 뭐 색이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 자동으로 그걸 이제 촬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을 해서 뭐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가되 저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과의 확인 시점에서였는데 원래 동영상 결과물을 보면 편집을 하려고 보면 이게 다 그냥 순차적으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잖아요, 타임라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 GPS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정의 순서는 동일하게 가되 시간의 기준 말고 장소의 기준을 같이 제시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장소별로 이제 제작된 영상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결과물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질문. 네. 이거 저희도 처음에 초반에 되게 많이 얘기 나왔었던 거라 저희는 문제가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에 사진 찍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라가지고 이거 앞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이런 그 특정 형태나 색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앞에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앞에 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해 주실 생각이신지. 그건 사실
저랑 뭔가 이렇게 합의를 끝내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막 대답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 눈을 가리면 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답해드릴게요. 아, 찍히는 사람의 눈을 눈을 네. 가리. 아, 나중에 다시. 아. 네. 경영학과 정현주입니다. 저번에 조별 발표하실 때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하신 거 보니까 저 결과의 화면 시점 부분에서 디벨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얼타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24시간을 어떻게 보면 다 찍은 건데 나중에 다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여행하면서 그냥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도 되게 나중에 되게 귀찮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좀 그런데 특히 한 달씩 여행하고 이랬을 때 며칠 다 보려면 그런 쪽을 더 집중을 많이 해보시면 더 쓰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드셔가지고. 네. 네, 청학생 김성인데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거 듣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SNS 같은 것도 되게 구하기 많이 되는 실시간성이니까 그 순간에 공유를 하고 싶다는 사람의 마음이 많이 반영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여행이 끝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여행의 하루가 끝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런 걸 좀 나눠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좀 확인하셨다거나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금도 영상을 촬영하면은 그게 장소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 뭐 사진 그런 포토 들어가면은 거기에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핀 꽂아가지고 여기서 촬영된 거다라고 알려주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저는 그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지도에서 표시되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를 클릭했을 때 그냥 그 장소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시간과 장소를 둘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우리 디바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그냥 여행이라기보다 약간 여정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트래킹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시간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보기에 타임라인이 지금 원래 보통 동영상 편집하면 이렇게 타임라인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간 장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 거예요.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한번 시도해봤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퀀셜 이벤트를 중간에 이렇게 띄는 거야. 빼버리는 거. 그래서 시퀀서는 쭉 가지만 그 안에서 필요 없는 거, 아까처럼 찍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 특정한 색깔이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퀀스를 갖다가 유지는 하되 내용은 편집을 하는 거가 이 시퀀스 이벤트 씀이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많은 부분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찍히든지 스스로가 찍든지 할 거라고. 그렇게 돼서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일 테니까 그 자료들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노영규. 안녕하세요. 사조 노영규입니다. 방금 발표한 김동신 양과 같은 쪽인데요. 제가 한 거는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타포스트 이벤트 팀 한 건데 제가 이걸 이해한 거는 아까 PPT에 보니까 어떤 장애인분이 이렇게 동시에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두 개의 흐름이 있으면 그걸 시간을 겹치는 이런 걸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비게이션 플러스 블랙박스라서 좀 모듈러 그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 하나하나 따로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내비게이션인데 저희가 애초에 합쳤던 게 옛날에 발표를 했던 그 순례자용이거든요. 혜자 씨가 별보험 되지 아니했던 그건데, 그래서 원래 그때 생각했을 때는 현재 위치랑 그런 종비인으로 생각했을 때 메카 위치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였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벤트를 여러 개 겹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현재 위치인데 집까지 위치랑 고향 위치 아니면 그 걱정되는 자식들 위치 또 백화까지의 위치도 같이 이렇게 표시를 동시에 해줘서 내가 내 기준이 저 공간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많은 정보 제공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가 획득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그 블랙박스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남녀로 나누는데 이게 쭉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거를 겹쳐놓으면 예를 들어 프랑스, 스페인, 영국을 했고 영국, 스페인, 프랑스인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을 같은 시간대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인터넷 플랫폼 같은 걸 조성을 해서 그런 스페인에 갔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개를 해놓으면 이 사람은 이 여성분이 나랑 스페인에 어떤 공간을 가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같은 그걸 했구나. 그럼 이렇게 이 여행을 하면 이 공감대 되게 자랑한 걸 좋아하잖아요. 나 어디 가는데 되게 좋더라. 그러면 나도 좋았어라는 그런 걸로 와서 처음 소개팅 할 때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듯이 이게 되게 그러면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스페인 그 어느 성당 가셨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게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겹치면은 뭔가 그 커뮤니티를 넘어서 연애도 가능하지 않을까 잠깐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저는 첫 번째 컨셉 되게 생각을 한 게 저는 여행을 할 때 뭐 어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 차 타고 갈 때 목적지까지 거리랑 예상 도착 시간은 알려주는데 내가 얼마나 왔는지는 사실 안 알려주잖아요. 되게 역산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컨셉으로 하시면 뭐 배낭여행을 할 때라면 내가 출발해서 지금 몇 시간이 흐른 게 얼마만큼 온 건지나 뭐 그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딴 길로 셀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뭐 이 연마을에는 뭐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 블랙박스가 영상을 찍잖아요. 나중에 사용자가 그거를 얼마나 활용하게 되는 건지 얼마나 활용하는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디벨롭을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이 기기가 영상을 찍어서 자체 내 메모리로 저장은 하기에는 웨어러블 크기가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어디 와이파이나 그런 LTE가 되는 곳에 가서 전송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만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만들거나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형태가 어딘가에 뽑아놓은 클립형이잖아요. 근데 그럼 찍힌 영상이 사실 되게 한정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거니까 좀 되게 흔들리니까 제가 여행을 할 때 찍는 건 좋은데 그걸 과연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니까 너무 흔들릴 것 같다. 그렇게 빨리 깨갱거리면 어떡해. 좀 디펜스를 해야지. 근데 자동차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도 그렇게 차체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활용해 보지는 않을까 일단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제가 블랙박스 컴ponent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이제 저번 주 팀 발표랑 이어서 듣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고프로랑 좀 비슷하다는 그거를 그러니까 고프로가 이렇게 되게 소형화된 캠인데요. 액션 캠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 달거나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명찰, 클립 이런 식으로 달아서 그걸 타고 막 건물을 오르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다 점프하거나 이럴 때 그 1인칭 시점이 이제 영상에 녹화가 돼서 그 영상을 볼 수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는 저희가 그거는 있는지 몰랐고 처음에 찾아봤는데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는 게 뭐가
뭐가 있을까 하니까 좀 그 말하신 대로 스포츠나 그런 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할 때 이렇게 구글 글라스만 이렇게 껴서 하는데 저희가 여행 리즈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좀 현지인처럼 보이고 싶다. 근데 현지인이 그런 거 안 끼고 다니잖아요. 되게 쪽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멋있는 형태? 좀 그런 걸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조에서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고프로는 굉장히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이야. 그래서 찾아보면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건, 근데 얘는 난 얘는 고프로보다는 허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컨셉상. 자, 우리 다음은 강은정. 요번엔 여행자용 블랙박스 팀이 아주 저걸 했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된 강은정 학생입니다. 여기 처음 얘기를 해보는데 저는 4조에 속해서 지금 여행자용 블랙박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자용 블랙박스가 리얼타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디스오더드 타임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 받았던 지적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그 여행자용 블랙박스를 켜놓게 되면은 사람들을 그 여행 과정을 찍었을 때 메모리나 배터리 용량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희는 디스오더드 타임 이거를 적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과정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면서 힘든 과정도 있었고 아마 기쁜 과정도 있었고 또 따분한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찾다가 따분해가지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또 흥분되고 벅찬 감정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블랙박스를 이렇게 그거를 계속해서 찍게 되면 나중에 이걸 되돌아봤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돌려보기가 귀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디스오더드 타임을 이용해서 감정선별로 이러한 장면을 자동적으로 분류를 하고 나중에 되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감정선에 맞게 BGM을 흐르게 해서 또 하나의 나만의 여행 비디오를 만들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바이스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행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적용이 돼서 나중에 그 일상 속에서 찍었을 때 그 감정에 맞게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서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연인들이 헤어지는 과정을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연인들 둘이 서로의 추억을 나누고자 이렇게 디바이스를 사용하였는데 서로가 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마도 헤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상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었는지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자는 헤어지는 순간에 그녀와의 추억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그녀와 찍었던 디바이스에서 메모리에서 기쁜 추억만 한번 보자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 상에서 BGM을 깔린 기쁜 순간의 기쁜 순간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설렜었는데 왜 몰랐었지? 이렇게 옛날 감정들을 되새기면서 다시 그녀와 이렇게 행복해지는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시작하면 다들 굉장히 행복해하나 봐. 현정이. 네, 사실 기억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도 나중에 이것저것 결합이 되면 나중에 되게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엔 되게 힘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되게 행복했던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그 당시에 보인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짜맞추게 되면 뭔가 지금 가졌던 주관적인 감정들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금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현정. 알고서 아마 얘기를 했나 봐. 빨리 나오세요. 부실하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되게 미안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나오는가 봐. 안 부실했어. 안 되는데 지금 아무튼 이 브레이크 이벤트가 사실 PPT를 읽고 나서 잘 뜻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읽다가 예시를 봤는데 이 브레이크 이벤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맥의 그 보건 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노트북 사용하다 보면 뭐 오류도 나고 이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데 보건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부터 새롭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제 브랜치드 이벤트의 예라고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임산부 패치에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임산부들이 사실 애를 한 명만 낳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을 낳을 수도 있는데 그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있던 경험들을 둘째나 이제 셋째를 낳았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를 임신했을 때 붙였던 패치가 둘째를 낳았을 때 다시 이제 돌아가서 둘째의 정보들이 기록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첫째를 임신했을 때 붙였던 그 패치의 정보들이 둘째나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정보들과 비교를 해서 좀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케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이제 정보가 둘째랑 셋째 나올 때 이제 첫째가 같이 유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출산율이 한 명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그 마켓 사이즈도 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가 이제 애를 두 번째, 세 번째 낳게 되면 아무래도 노하우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그렇게 유의미할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첫째를 낳을 때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자기가 말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정보들을 TV로 모아서 물론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더 맞는 말. 근데 제가 이걸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임신도 여러 번 하다가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 노하우들을 둘째나 셋째를 임신했을 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이 패치가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케이. 수고했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자, 우리 사실은 조금 시간이 됐으면 좀 더 보고 싶은데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머지 팀 자료는 자료를 갖다가 우리 참조를 갖다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삼성하고 대구하고 같이 하는 거 그 얘기했었잖아요. 꼭 다 넣어보세요. 그 넣은 거 나한테 꼭 제출해. 어떻게 했는지. 오늘도 이 아침서부터 가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많은 얘기 중에서 얘기가 저런 얘기가 있어요. 하이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 컨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이 제대로 딱 잡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낸다 이거. 근데 문제는 그 잘 잡혀져 있는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미래부에서 또 재밌는 과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X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제를 갖다 만들고 있는데 첫 해에는 우리가 예산을 별로 못 따서 한 200억 분이 못 땄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0억짜리로 해서 좋은 컨셉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구에 냈던 거 잘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여기에다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제일 막 이렇게 갈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저거 참 좋은 컨셉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사람은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좋은 컨셉을 각 팀마다 하나씩 개발해서 그 대구에도 꼭 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내년에 아마 내년 초반기에 나올 텐데 그 X 프로젝트라는 것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이에요. 이제 프로토타이핑 하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갖다 제대로 배우겠지만 그 전에 이 그 개인 과제를 갖다 개인 실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건데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입하고 그냥 프로토타입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냥 프로토타입은 실제로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생겼고 가격이 얼마나 들고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이런 거를 보는 거라면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은 실제 물건이나 여러분의 실제 제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겨도 돼. 아주 엄한 거여도 돼.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갖다가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생겼든지 또 그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든지 또 그게 어떻게 기능하든지 여러분 지금 뭐 수업 시간에 기능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어렵지.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첫 번째, 그게 사용되는 컨텍스트.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가는 임신부다. 그럼 버스에 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배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큰 걸 넣어. 있잖아. 이렇게 넣어봐. 넣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안전벨트 지난번에 버스에서 안전벨트 한다고 그랬잖아. 가서 안전벨트 촌초가리를 가져가가지고 기사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경험에서 뭐를 느꼈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경험해보는 거. 그 상황에서 해보는 거.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로우텍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하이텍으로 워킹하는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돈만 있으면 다 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거 돈 있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정밀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생각이 거기에 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치고받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제가 각자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거랑 가장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 환경에 가서 근데 가장 로우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갖다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거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냐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페이퍼는 굉장히 오래된 페이퍼예요. 한 20년이 넘은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가 지금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그 아이데오라고 하는 디자인 컨설팅 펌의 아주 대표적인 저거였댔어요. 상품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그런 기법들을 갖다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후로는 아이데오가 페이퍼 발표를 한 편도 안 했어요. 이거랑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90년대에 나온 페이퍼인데 아직까지도 요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같은 거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이 프로젝트가 뭐였느냐면 심장마비 환자들, 협심증 환자들, 이런 협심증 환자들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그 병원에 어떻게 연락을 취하느냐, 아까 우리 임신부가 비상사태였을 때 어떻게 영향을 처하느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갖다에 대한 디바이스를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이게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했어. 근데 이걸 안 해보면 모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페이저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삐삐라는 거. 삐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다 이렇게 채우고 뭐를 했냐면은 아무런 예고 없이 삐삐를 갖다가 굉장히 단순하게 삐삐를 갖다가 띠띠띠띠띠 하고 딱 울려. 그러면은 그 울림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프리즈 해야 돼.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활동할 거냐, 어떻게 행동할 거냐.
갖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책상 위에서 얘기했던 디자인 컨셉은 다 엉터리다를 갖다 발견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트로크가 왔었을 때 그때 뭐 이걸 갖다가 누르고 뭐 911에 전화하고 뭐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경황도 없었는데 그거를 그냥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상상했었을 때 이렇게 멋진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손에 탁 쥐어주고 뭐 1, 2, 3, 4를 눌러서 자기 위치를 표시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해낸 거는 뭐냐면 스트로크가 오면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무조건 누르면은 자기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조건 뛰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스트로크가 왔었을 때 그 황금 타이밍을 갖다가 우리가 세이브를 시켜서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근데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의 심장에 이상을 갖다 스트로크를 갖다 발견하는 무슨 모니터 디바이스를 만들었냐? 그런 거 안 만들었고, 뭐 하이텍 무슨 알람 시스템을 만들었냐?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냥 페이저 하나, 그때 누구나 다 차고 다녔던 그 페이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갖다가 그냥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제일 어려웠던 그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책꽂이인가 책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집는데 삐릿삐릿 거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대로 프리즈를 했지. 바닥에 이렇게 누웠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디바이스 형태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막대기를 지어줘도 되고 뭘 갖다 지어줘도 돼.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 사용했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걸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ROV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심해예요. 심해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원하는 뭐 보물을 갖다 탐사한다든지 우리 세월호처럼 이렇게 어떤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심해나 이런 데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좁은 시야각에서 어떻게 내가 걔를 갖다가 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 머리에다 그때는 고프로도 없었어. 그래서 비디오를 머리에다 맸어. 그리고 딱 시야각을 갖다가 이 5도만큼만 이렇게 딱 줬어요. 이렇게 5도만큼만 주고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보고서 여기에 나오는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세 발짝. 앞으로 세 발짝. 이걸 갖다 해봤더니 심해에서 이렇게 좁은 시야각에 어두운 필터를 갈아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갖다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갖다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행이다. 이제 우리 여행팀도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여행을 갖다 한번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면서 돌발되는 사태들을 갖다 하나씩 주는 거야. 메모를 하나씩 주고서 그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비디오로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컨텍스트에서 움직이는지를 갖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자주 쓰는 용도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만들어야 될까를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원칙은 똑같아. 로우텍, 실제 상황,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제 경험해보는 거.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에어버스, 비행기의 좌석을 갖다가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를 갖다가 한 거였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 연구실에, 학교에 있는 이런 싸구려 의자들 같은 걸 갖다가 딱 비행기처럼 배열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의자라고 생각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 롱 플라이트 하면 이렇게들 하거든. 의자 연결해 놓고 나서 잠도 자고. 이런 것들을 갖다 실제로 여기서 해보면서 베이스를 갖다 가져보는. 그리고 디바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디바이스의 모습들 이렇게 해보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그거 아이디어들 갖다 커뮤니케이팅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저거에 뗐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연인들이 그 서로 이제 만나서 키스를 못 하잖아. 뽀뽀를 못 하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한쪽 디바이스에다가 뽀뽀를 하면 다른 쪽 디바이스에서 그 부르르 떨리는 거야, 이제. 뭐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컨셉은 확실히 전달이 되잖아. 멀리 있는 연인들끼리 갖다가 연결해 주는구나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쪽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바일 팔로우업들을 해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들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어요. 자, 그래서 실제 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기술적인 완성도나 표현상의 완성도는 다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그 경험을 갖다가 실제로 했는데 가장 로우텍으로 해봤을 때, 그랬을 때 내가 뭘 배울까? 그걸 갖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했어요.